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청각학회 난청조기진단재활특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한림대 박수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생아와 유소아 난청과 그 시기에 해야 될 청각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일찍부터 달팽이관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신이다 라고 알게 되는 시점, 수정 후 한 4주 정도 되는 시점부터 달팽이관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생후 3개월 정도쯤에 달팽이관의 감각 세포가 분화하기 시작하고 임신 중기부터 달팽이관이 기능을 시작합니다. 임신 중기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목소리의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들이 뱃속에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모차르트 음악도 들려주실 수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달팽이관은 완성이 되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바로 엄마 아빠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것은 아이의 뇌 속에 청각뇌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청각뇌는 소리가 들리는 자극에 따라서 점점 발달해서 한 2세에서 6세까지 발달하게 되는데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들리는 만큼 점점 발달하게 되고 2세까지 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각을 잃게 되면 그만큼 내 청각에 도달하는 소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아이는 언어를 발달하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난청은 그렇다면 얼마나 발생할까요? 신생아 난청은 선천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중등도 이상의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4명에서 6명 정도 발생하고요. 고도 이상의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발생합니다. 난청 위험 인자가 있는 신생아들 경우에는 건강한 신생아들의 한 10배 정도 발병률이 높아져서 그 100명당 1명에서 3명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난청 위험 인자가 이제 뭔지 알아야 될 텐데요. 어릴 때부터 난청이 있었던 가족력이 있거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하였던지 특히 그냥 단순 미숙아로 입원한 경우가 아니라 에크모라든지 인공호흡기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특히 위험 요소가 이제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등의 태아식 감염이 있거나 내막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잘 봐야 됩니다. 청력도 점수가 있습니다. 청력 점수는 이제 보통 청력 역치라고도 표현하는데 데시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념은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내가 처음 소리를 들을 수 있나라는 거기 때문에 그 데시벨의 단위는 소리의 크기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청력도 100점 만점이다. 일종의 100점 만점의 청력 점수를 가진다고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서의 100점은 청력이 제일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0, 100 데시벨은 청력이 전혀 없는 농화, 심도, 난청을 의미하고요. 청력이 0인 경우가 제일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0에서부터 25데시벨까지를 보통은 정상 청력이라고 의미하고 40보다는 잘 들어야지만 말을 배우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생아 시기에 시행하는 청력 검사는 35 소리를 들려주고 이 35 소리를 잘 들으면 자동적으로 패스라고 결과가 나오고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갈 때쯤에 되면 수학도 배우고 하는 영어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때쯤에 해당하는 기준 청력은 35가 아니라 20데시벨을 잘 듣는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각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청력의 점수는 한 60데시벨 정도로 나빠야지만 청각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요. 70데시벨 이상이 되면 이제 인공아웃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청력의 나쁨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원칙이 있는데요. 136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36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연령을 의미하는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동화 검사인데 청신경을 알아보는 AABR이라는 검사 방법과 달팽이관을 알아보는 AOA라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귀라도 재검 결과가 나온다면 생후 3개월 이내 난청 확진 검사를 받게 되는데 난청 확진 검사에서 양쪽에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을 보인다면 생후 6개월 이내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청기를 착용해 주어야지만 청신경에 전달을 하게 되고 청각뇌가 발달하면서 언어를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보청기를 착용을 하여도 아이가 언어 발달이 이제 자기 또래만큼 도달하지 못한다면 만 1세경에 인공아웃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유아 청각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쿠폰을 이용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2008년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과 외래에서 여러분들이 선별검사와 재검화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것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청각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는 건강검진이고요. 2021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다 개정이 되었고요. 신생아 시기가 더 추가되어서 총 8번에 걸친 검진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영유아 건강검진의 청각 문진표입니다. 제가 파란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것이 각 시기별로 시행해야 될 청각 선별검사나 아니면 청력검사 또는 그 검사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난청을 진단받았거나 아니면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시행하던 경우를 이제 여쭤보고 있습니다. 4세 같은 경우는 42에서 48개월 같은 경우는 귓속말 검사를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종이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54개월에서 60개월 그 시기에서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청력 검사를 한 번 더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중에 36개월 이전에 난청으로 진단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복지부의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 포스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건소나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이 포스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포스터에 보시면 136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일 보시면 이제 선별검사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확진검사비를 지원하는 거에서 나와 있는데 확진검사비는 ABR을 포함해야 되고요. 7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는 장애 등록이 불가한 양측 40에서 59 사이의 난청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개의 보청기를 각 131만 원, 그래서 총 262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시면 이러한 그 리플렛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이 리플렛에 나와 있는데요.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이 136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 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를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유아 보청기를 신청하실 때 지원 방법을 자세히 나와 있는 흐름도가 있는데요. 이 흐름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36개월 미만인 시기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단계별로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양한 국가 사업 안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영유아 보청기 지원에 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지원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는 장애 진단 등록을 할 수가 없는데 만 36개월 미만이고 보청기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보청기를 교체가 필요하거나 이런 시기에 이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신다면 생일 전날까지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대상자가 되시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또 청력 검사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전 출생아 중에 한 90%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한 10%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난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나는 신생아 때 괜찮아라고 했었더라도 나중에서야 난청이 발생하거나 또는 그때는 35가 기준이었지만 초등학교 때는 20이 기준이기 때문에 점점점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난청이. 또한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 아이들은 자기가 중이염이 있는지 잘 표현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잦은 귀질환으로 인해서 청력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력 저하를 발견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청력 검사를 시행해 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러한 청력 검사는 아이들의 이제 특히 발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언어 발달과 배움의 정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언어와 교육, 그리고 아이가 인지하는 기능,
그리고 사회성 발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청력 검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면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인데요. 아까 보셨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 사이트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난청 아동을 위한 학교 제출용 소견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소견서를 클릭하시면 학교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소견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예로서 한쪽만 청력이 나쁜 일직성 청력 소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안 들리는 쪽에서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아이가 들리지 않으니까 누구야? 라고 물어봐도 고개를 돌려보지 않거든요. 그럼 잘못해서 아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면 얘가 산만하구나 라고 오해를 받거나 혹은 ADHD라고 그 잘못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교실에서 교사가 아이가 들리는 방향으로 잘 대화를 하시거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안내서이고요. 또한 학교의 그 교실 배치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것을 이제 출력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께 갖고 가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청기라는 것을 그 담임 선생님은 처음 이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청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혹시 아이가 갑자기 못 듣게 되면 건전지를 어떻게 바꾸셔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같이 참조해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약을 하자면 시기별로 신생아 시기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꼭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재검이 나온다면 3개월까지는 확진 검사, 6개월까지는 혹시 난청으로 진단받았다면 보청기를 너무 어리다고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기별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시행해 주시고요. 4세 시기에는 놀이처럼 시행하는 귓속말 검사가 있습니다. 또한 난청 위험인자가 있다면 난청 위험인자가 있다고 신생아 시기에 난청이 바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세에 나타날 수도 있고 4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초등학교 직전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주파수별로 모든 주파수가 다 잘 듣고 있는지를 제대로 된 청력 검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보청기나 인공호흡 착용을 하고 있는 아이가 혹시 있다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갈 때 학교 제출용 소견서를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이를 활용해 주시면 아이가 적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 검사를 시행해서 혹시 난청이 있다면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대한청각학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